최근 한국 드라마가 또 넷플릭스 비영어권 프로그램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의학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인데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실제 현실의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9억 원의 예산이 없어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드라마 속이 아닌 실제 현실 속 중증외상센터의 근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외상센터란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으로 다발적인 신체 손상, 과다출혈 등 치명적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응급수술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외상 전문 치료센터를 말합니다. 출혈량이 많은 중증외상 환자의 경우 외상 발생 후 1시간 이내를 골든아워라고 부르며 골든아워 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요. 현재 국내에는 외상 환자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총 17개의 중증외상센터가 권역외상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의 역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인데요. 미국이 70년대, 유럽이 80에서 90년대, 일본이 2000년대 초부터 전국적으로 외상센터를 운영해온 것에 비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국가 단위의 외상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5년도 되지 않은 2010년대부터였습니다. 2007년까지만 해도 중증외상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의 예방 가능 사망률이 33%에 달했는데요. 예방 가능 사망률이란 골든아워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던 환자의 수를 의미하며 2007년 기준 연간 발생한 3만 명의 외상 사망자 중 무려 1만 명이 예방 가능한 사망자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수치는 예방 가능 사망률이 5에서 10% 수준인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였죠. 이러한 배경 속에 일부 외상외과 전문의들이 적극적으로 중증외상 치료 시스템의 필요성을 어필한 결과 마침내 2009년 보건복지부는 총 6천억 원을 들여 6개의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는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무렵 당시만 해도 국민들에게 생소한 이름이었던 중증외상센터가 큰 관심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소말리아 해적이 우리나라 화물선과 선원들을 납치했던 3호 주얼리오 피랍 사건이었죠. 다행히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 나가 있던 해군 소속 청해부대가 피랍 소식을 듣고 구출 작전을 시행, 무사히 해적을 소탕하고 인질들을 구출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구출 작전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납치된 배의 속도를 늦추며 해적에게 저항했던 석혜균 선장은 복부에 총을 맞아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오만 현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고도 석 선장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정부는 추가 수술을 위해 국내 의료진을 오만 현지 병원에 급파했는데요. 그런데 국내 최고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병원에 총상을 다룰 줄 아는 외상 전문의가 없어 아주대 병원에서 일하던 한 외상 전문의가 오만 현지로 파견 가게 됩니다. 이 전문의가 바로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 백강혁의 모티브가 된 인물인 이국종 교수였죠. 이국종 교수는 오만 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한 후에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에어 앰뷸런스에 환자를 태워 국내로 이송해 오는 등 드라마틱한 치료 과정을 보여주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마침내 국내에서 추가 수술을 통해 환자를 무사히 살려내면서 이국종 교수와 함께 중증외상 치료 시스템의 필요성이 여론과 정치권의 큰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국민적인 관심을 등에 업은 상황에서도 중증외상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쉽게 풀리지 않았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중증외상센터는 언제 발생할지 모를 외상사고를 대비해 외과, 마취과, 응급의학과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24시간 365일 비상근무를 돌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아낌없이 의약품을 투입하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인데요. 환자 대신 건강보험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우리나라 의료구조 특성상 건강보험에도 부담이 되고 센터를 운영하는 병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돼 계속해서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중증외상센터 설립은 기재부 입장에서 절대 허가할 수 없는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기재부의 반대로 중증외상센터 설립 계획은 6천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크게 축소됐는데요. 예산이 줄어들면서 대규모 외상센터 6개를 설치하려던 계획은 각 병원에 80억 원씩의 예산을 지원해 전국에 약 20개의 소규모 외상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현재 대학병원과 일부 대형병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17개의 권역외상센터죠.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전국의 중증외상센터가 설립된 덕분에 2007년 33%였던 예방 가능 사망률은 2021년 기준 13.9%까지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증외상
외상센터의 경제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2018년 아주대, 부산대, 울산대 권역외상센터의 수익 구조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상 환자 1명을 치료할 때마다 병원에는 약 15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병원 측에 따르면 환자를 치료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술에 사용된 비용에 비해 건강보험이 너무 낮은 진료비를 지급, 즉 외상 치료에 대한 의료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골든아워 이내 치료를 위해 닥터 헬기를 띄워 의료진이 직접 사고 현장으로 가거나 환자를 센터로 이송하기도 하는데요. 헬기 사용과 유지 비용 또한 병원이 부담하다 보니 외상센터가 활성화될수록 병원의 적자는 더 커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매년 총 400억 원 정도의 인건비를 외상센터에 지원하고 계속해서 수가 인상을 해주며 병원들을 달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결국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유럽처럼 외상센터의 손해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거나 미국처럼 치료 당사자인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중입니다. 한편 또 다른 문제점은 외상센터의 수가 원래 계획했던 6개에서 17개로 늘어나면서 일부 센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증 외상센터가 많이 발생하는 권역 외상센터는 환자가 넘쳐 병상이 모자랄 지경인 반면 환자가 많지 않은 외상센터는 의사들이 수술 경험을 쌓지 못해 실력이 퇴보하는 것을 걱정해야 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국종 교수는 6개 센터 설립 계획이 틀어지면서 정확한 수요 조사 없이 무분별하게 외상센터의 수를 늘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처음 계획처럼 외상센터 수는 줄이고 규모를 키워야 경험 많은 외과 의사들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증 외상센터에서 일하려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피부과, 안과 등에 비해 수입이 적은 외과를 희망하는 의사들이 줄었을 뿐 아니라 외과의들 중에서도 환자를 살릴수록 적자 때문에 병원 내에서 미움만 받는 외상센터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피를 뒤집어 쓰며 수술을 해도 적자의 원흉이라는 시선만 받으니 열심히 일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10년 가까이 아주대 병원 외상센터에서 일해온 이국종 교수조차도 2020년 병원 경영진들과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외상센터를 떠나 현재는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외상센터의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처럼 센터 의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중증 외상 치료 시스템은 다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하지만 그나마 있던 국내 유일의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마저도 올해 9억 원의 예산을 받지 못해 문을 닫을 뻔했을 정도로 중증 외상 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드라마의 흥행으로 해당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서울시가 자체 예산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수련센터는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중증 외상센터의 근본적인 적자 문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나 추락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중증 외상센터가 사라져 예방 가능 사망률이 다시 이전처럼 올라가는 일만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